아니죠. 을 봐야죠. 그래야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이런 행동 양식을 갖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순의 복덕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개수수료 싸게 해주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중개업을 하는 그런 법인은 아니고요. 한국의 부동산을 리서치하는 회사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한국의 부동산을 좀 잘 분석하고 그리고 정보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으시겠죠. 그런데 투자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주식 투자하지, 어떻게 부동산 투자하지, 어디를 사면 좋지, 뭘 하면 좋지, 막 이런 거를 많이 쫓아다니시고 공부를 하시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투자를 잘 하시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생각을 먼저 바꾸는 거를 하셔야 그 다음에 나머지에 들어오는 그런 지식들과 정보들이 좀 더 다르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1,000만 원을 드릴 거예요. 좋으시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무조건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복권을, 로또를 1,000만 원어치를 사셔야 돼요. 전부 다요. 아니면 채권을 사시는 겁니다. 채권은 뭐냐면 국채를 사신다고 할게요. 그래서 브라질 채권을 사시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채권이 최근 제가 금리는 못 봤지만 한 10% 정도 내외였거든요. 그러면 브라질 채권에 전부 다 투자하신다. 이 두 가지 선택사항만 하실 수 있어요. 양다리 안 됩니다. 하나만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어치 로또를 사실까요? 아니면 금리가 10%인 채권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브라질 채권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어치 채권을 사면 매년 10%니까 매년 100만 원의 이자가 들어오는 거고, 혹시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금리가 오르면 거기에서 또 다른 이익이 가능하니까 복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투자의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복권 당첨이 원래 잘 돼,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런 분은 이제 복권을 사실 텐데 사실은 확률이 되게 낮을 겁니다. 제가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로또가 위험하죠. 왜냐하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채권은 위험이 더 덜하죠. 이런 말씀을 대부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투자로 보면 투자에서 위험은 복권보다 채권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지 않으세요? 왜 채권이 더 위험할까요? 그건 뭐냐면 위험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에서의 위험은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모를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바로 위험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권은 내가 당첨 안 될 걸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채권은요,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복권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복권보다 더 위험해요.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 세상을 보는 이 위험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시죠? 이게 투자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사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위험한 거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 위험을 측정할 때는 뭐다? 내가 모를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를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비견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점심을 앞두고 사내 메신저가 저한테 동시에 왔습니다. 하나는 신입사원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원님 혹시 점심 약속 있으신가요? 저하고 점심 좀 드실 수 있나요? 상의 드릴 게 있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일하게 같은 메신저를 사장님이 저한테 메신저를 보냈어요. 이 의원 혹시 점심 약속 있나? 없으면 나하고 점심 먹을까? 제가 점심 약속 없었거든요. 그럼 전 누구하고 점심을 먹어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장님하고 점심을 먹죠. 그 다음에 신입사원한테는 그래, 내가 이런 일이 생겨서 다음에 먹자,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전 그러지 않았어요. 전 신입사원하고 먹어요. 왠지 아세요? 사실 이럴 만하면 좀 비정하지만 사장님은요, 불확실성이 적어요. 솔직히 오너가 아니면요, 사장 하시다가 2, 3년 내에 그만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미래를요. 근데 대형 뭐 증권사의 신입사원은요, 어떤 분 자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가 열려 있잖아요. 이 친구가 뭐가 될지 누가 압니까? 더 잘해줘야죠. 투자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전 그래서 신입사원을 무조건 잘해줬습니다. 점심도 먹어주고. 왜냐하면 전 투자한 거죠. 불확실성에 이렇게 대응하는 게 바로 투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느냐가 투자의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기술도 중요해요. 막 주식 투자할 때 그래프 보고 막 금리 보고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관점 없고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탄탄한 생각이 구성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지식이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다?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인데 그 불확실성은 위험한 게 불확실성이다.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관점입니다. 투자를 잘하시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은 질문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잘 벌 수 있다고요.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죠? 메타인지는 뭐냐면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이게 공부하고도 사실은 투자하고도 유사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EBS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학생들을 모아놨습니다. 100명을 모아놨어요. 근데 50명은요 학업이 되게 우수한 친구들을 모아놨고요, 50명은 상대적으로 학업의 성취도가 좀 낮은 친구들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이 100명은요 쉽게 말해서 IQ가 비슷해요. 그래서 지능은 큰 차이가 없다고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갑자기 50개 정도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각자 다른 그림을. 그런 다음에 학업 성취도가 높은 50명과 상대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50명한테 다 이 그림을 1분 동안 보여주고 잘 기억해 라고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1분 동안 보여준 다음에 그 그림을 다 덮어놨어요. 그 다음에 네가 몇 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먼저 해요. 그랬더니 먼저 유추를 하는 거예요. 나는 20개 정도 맞힐 것 같아요. 10개 정도 맞힐 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한 다음에 실제로 기억하는 걸 써내게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맞춘 개수는 두 집단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냐면 그 예측이요. 내가 10개를 맞출 수 있다고 예측했으면 거기에서 9개, 10개가 근접했습니다. 학업 성취가 높은 집단은요. 반대로 같은 10개를 맞췄는데요, 이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집단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측을 못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나 20개 맞출 것 같은데요 하고 10개를 써내요. 아니면 나 5개밖에 못 맞힐 것 같은데요 하고 10개를 기억한단 말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잘 아느냐.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이게 높아야 학업도 잘할 수 있고 투자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거를 발견해낸다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에서도 메타인지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뭘 모르고 있지? 내가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할 때 내가 모르는 게 뭐지? 이거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알고 싶은 질문들을 쭉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얻는 과정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중요하냐면 이 질문들은 4가지 부류로 나누어져요. 뭐냐면 중요하고 긴급한 질문,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질문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긴급하지 않는 질문이, 이렇게 4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들 중에서 긴급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는 질문들은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이런 걸 배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질문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찾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부동산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서 광수야, 요즘 오피스텔이 안 팔리는데 굉장히 싸게 분양한데 이거 너 할래? 분양 받을래? 분양가보다 무려 30%가 싸. 그런데 이게 내일까지야. 이렇게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이 4가지 부류 중에서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오피스텔 살 마음이 없었다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긴급하죠.
내일까지 결정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질문이에요. 이런 거는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좀 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집 마련하거나 부동산 투자할 때 나한테 오피스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그리고 오피스텔은 시장 상황이 어떻지? 이거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았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이런 중요하지도 않은데 긴급한 분야의 질문에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신생아 대출을 싸게 해준다고 합니다. 금리가 낮게. 신혼부부라고 하고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야, 자기야, 이거 우리 대출 싸게 해준대. 근데 빨리 그럼 대출 받아서 집을 살까? 이거 긴급하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생의 전체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내 집이 과연 필요한가?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질문들을 해결해내지 않고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비싸게 사고 빚을 엄청 일으키고 집을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건 투자를 하실 때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먼저 찾아보시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그려나가고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얼마나 안 하고 있어요. 삶에서도요.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빠 이번 주말에 뭐예요? 아빠 제가 좋아하는 팀 야구 경기를 하는데 아빠 같이 보러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하고 노는 건. 근데 긴급하지 않게 느껴져요. 바쁜 일이 있어. 친구하고 골프 치러 가야 돼. 그래서 우리 다음 경기에 보러 가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잘 대답을 않고 가니까. 여러분들 근데 친구하고 골프 치는 게 중요합니까? 긴급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뒤로 밀어놓으시고 진짜 중요한 건데 긴급하지 않은 것들을 얼마나 외면해 왔는지 그런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행동 양식을 갖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질문을 찾으시고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시거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때 정보를 읽고 그리고 어떤 지식을 그러니까 투자해서 공부하시잖아요. 책도 읽고 막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돈 내고 막 강의도 듣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나 지식들의 모든 가장 받아들이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스톡보다도 플로우라는 겁니다. 투자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는 미래에 하는 것이에요. 현재나 과거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에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이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이 현상이 어떻게 변화할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스톡이 아니라 플로우,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현황 파악을 잘 되고 변화를 읽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미래를 읽고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학 점수를 80점을 맞고 왔습니다. 이거 혼내야 됩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혼내요. 광수 너 왜 수학 점수 80점 맞아왔어? 옆에 철수는 말이야 90점 맞아왔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세상을 스톡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상황만 분석하는 거죠. 광수는요, 전에 60점 맞았다고요. 60점 맞았다가 80점 맞았으니까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플로우로 봐야죠. 흐름으로 보고. 그러면 칭찬을 해주면 수학이 광수가 얼마나 재밌게 느껴질 겁니까?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광수가 90점 맞고 100점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나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스톡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더 직관적이기 때문이에요. 봐봐, 너 봐봐, 너 쟤보다 잘생겼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금 이 순간. 아니죠. 변화 과정을 봐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보시는 플로우 관점으로 보시는 게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종합해서 또 투자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투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어떻게라는 방식을 찾으려면 내가 투자하고 하려는 대상 자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극단적인 투자 대상은 주식과 부동산이 있죠.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대상이니까. 그러면 이 투자 대상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주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주식은요,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드시다가도 좋은 주식 있네? 그럼 바로 사실 수 있단 말이에요. 팔 수도 있고.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을 투자할 때 언제 사지? 언제 팔아야 되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왜 언제를 고민합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언제만 얘기합니다. 이거 언제? 저번에 샀어야 되는데. 어제 주식 샀어야 되는데. 코로나 전에 샀어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뭘 사야 되는지를 고민했다면 여러분들 엔비디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엄청 빠졌을 때 우리는 시점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 못했던 거예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예를 들어서 언제를 고민한 것보다 훨씬 더 뭘 사야 되지? 어떤 회사가 더 좋아지는 거지? 어떤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고민만 하시면 돼요. 언제를 고민하니까 그 맞추지도 않는 금리 고민하고 있고, 야, 연준이 금리 내린대? 올린대? 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미국 연준 총재도 잘 모르는 금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그 고민해요. 새벽에 밤잠을 설치면서 연준 회의를 듣고 의사록을 막 적습니다. 왜 그러시고 계시냐고요. 나는 이 주식을 사야지. 이 회사가 난 좋아 보여. 그럼 언제 사는 게 뭐가 상관이야? 그죠? 그 회사가 근데 내가 예상한 대로 좀 다르게 간다. 그러면 또 고민해보고 그러시면 된다. 반대로 부동산은 어떤 거냐?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없잖아요. 일생에 3번, 4번 사면 많이 사시는 거예요. 그거 갑자기 막 월별로 사고 막 팔았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돈 못 벌어요. 큰 돈 못 번다고요. 부동산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반면에 부동산은 위치가 변하지 않잖아요. 항상 그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가 좋은 거 알아요. 해운대가 뭐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초등학생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부동산은 어디 사야 돼? 위치 다 아는 걸. 그거 뭐 굳이 물어봐요? 그래서 부동산은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질문하고 반대로 행동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하고 있는 대상 자산이 특성을 뭐가 갖고 있는지를 고민해서 방법을 더 고민하시라. 그게 쉽게 말해서 투자를 잘하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것도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인은 어떻게 투자해야지? 코인의 특성이 뭐지? 그리고 채권의 특성은 뭐지? 그 특성에 파악해서 투자 방법을 찾으시라. 그게 진짜 공부고, 그래야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뭐 지식을 올려서 어디 강의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정말로 재미있었다면, 정말로 해야 돼요. 정말로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그다음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